저도 요번에 또 이 아이템 또 공부하면서 또 느꼈고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역구엔 전세, 내 집은 서울에 충북 출신 공직자들의 부동산은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불똥 튄 사람이 이시정 도지사라는데 그렇죠. 오송 거 팔고 서울 거 남겨놨대요.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작년 말에 오송하고 서울집이 있었는데 예. 오송 아파트를 매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번에 이제 밝혀진 거죠. 이제 공공운항에 이제. 예. 조금 손해를 보셨겠어. 요번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이게 조금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반응이 역시나 이제 노영민 실장님 이상으로 굉장히 불편한 댓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지사님 보시기에 불편한 댓글들. 예. 충북을 포기했다는 거냐? 그만 나온다고 저기 하는 거냐? 막 가는 거냐? 근데 이제 지사님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지금 이런 건 논란이 됐고 당신은 이제 작년에 팔았다 이러는 이제 예. 어떤 방어적인 얘기는 있을 수 있겠는데 결론은 어쨌든 똑똑한 한 채입니다. 이시종 지사 상황이.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아무리 눈총을 주고 언론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신경 하나도 안 쓰실 겁니다. 왜요? 이제 안 나올 어차피 거니까? 향후에 시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는 다시는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 논란으로 이시종 지사도 이제 전에 거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충주 시민들은 더 씁쓸하실 것 같아요. 거기 충주에서 시장도 하셨고 이시종 지사가 전에 시장을 하셨잖아요. 충주시장. 국회의원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마당에 보니까는 충주와 영고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충주 시민들은 더 씁쓸하시겠죠. 앞서서 지역에는 전세, 서울에 내 집은 서울에 이렇게 두셨던 분들이 지역의 정치인들 네, 또 시장 군수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한번- 변재일 의원 같은 네. 경우 정정순 의원도 그렇고. 맞습니다. 보면 이제 단체장하고 한번 의원님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나눠서? 제일 쉽겠죠, 그죠? 네.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번에 변재일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있으시고요. 청주는 전세를 사세요. 있고. 도종환 의원님은 이제 청주 보은에 아파트랑 주택 한 채씩. 채씩. 이모선 의원님 민주당에 네. 서울 강진에 한 채, 그리고 진천에 한 채. 한 채.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훨씬 더 예, 심한데. 통합당은 먼저 얘기해 제가 주셔야지. 일부러 통합당은 일부러 너무 이제 미래통합당 네. 박덕흠, 이종배, 임태영 의원은 전형적으로 예. 서울과 지역구에 한 채씩 갖고 계십니다. 박덕흠 의원 민주당보다 네 채 같은 네 채. 엄청이 또 많죠. 민주당보다 훨씬 더 심하죠. 네, 네. 정도가. 박덕흠 의원님은 뭐 거의 전체에서 1등이시기 때문에 송파, 잠실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 있으시고 그래서 총 4채를 갖고 계십니다. 특이한 거는 강원도는 별자인가 봐요. 우리 진짜. 이장섭 의원께서 유일한 이제 무주택자로 그분은 빵빠레 한번 올려주세요. 곧 무주택자가 한 분 더 계시는구나. 누구요? 노영민 실장님 이제 서울 청주도 팔고 서울도 팔으시니까. 팔면 그런 상황들. 국회의원은 예. 그렇고 단체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역에 이제 이시종 지사를 포함해서 12명의 그 단체장이 계신데 단체장도 2주택 이상자가 5분이 계시고 서울과 세종동 투기 지역 같은 경우 분류되는 지역에 한 5분이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걸로 나타났고 예. 이시종 지사 외에 한범덕 시장님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역에는 전세를 살고 전세를 계십니다. 있고. 한범덕 시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댓글 중에 저희한테 다가오는 댓글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자, 지금 지사님 청주 시장. 충북에 집 없잖아요. 예, 없어요. 시장님 청주에 집 없으시잖아요. 없네요. 6.17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에 신경 안 되는 게 쓰시고. 관심이 없구나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나. 저는 뭐 어머나.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 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서울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가질 필요성이 많다는 점은 다 인정을 하지만 다만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서울에 집을 선택할 때 다만 이런 기준은 좀 가졌으면 싶어요. 어떤 거요? 최소한 강남은 벗어난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얻는 쪽으로 한다는 거. 셋째는 보유하기보다는 전세를 얻는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져야지만 그 나름 공인이고 정책 결정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에 상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본인의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마침 말씀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국민 중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공감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렇게 될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래서 대안처럼 뭐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저 제주의 원희룡 지사가 하나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지금 현재 보면
고위공직자 이제 재산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예,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백지 신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위원회가 관리 이 모드로 주로 이제 관리인데 저희 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탁위원회를 열어서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님이라든지 저 김세연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된다 그러면 이걸 신탁하는 게 이제 기본이었죠. 안철수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걸 원용해서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떤 단체장이 되거나 어떤 행정 고위 관료가 됐을 때 신탁하자라는 걸 지금 아이디어로 내고는 있습니다. 아, 현실성은 있습니까? 당사자분들이 이 법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답을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역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지역민들을 위하겠노라, 나 봉사 지역에 하겠노라, 막 이렇게 지역민들을 위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알고 보면 이렇게 뒤에 가서는 본인들의 어떤 재산 증축이나, 물론 실제로 그럴지 않을지는 또 따져봐야 될 일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잖아요. 지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 그들이 만드는 정책을 신뢰하겠냐, 이런 부분들의 쓴소리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정책 23번, 22번까지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네. 국민들 저변에 흐르는 생각은 아예 공산주의처럼 집 한 채 이상 못 갖도록 하자. 두 채를 가진 사람은 1년 내에 강제로 팔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고강도 정책을 내놓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본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책 결정자가 그렇게 결정할 확률은 단 0%. 이거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 이 이해상반이 되는 거죠. 정책 결정자나 고위공직자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님들이 서울 수도권에, 그것도 강남에 대부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먹힐겠냐, 예.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죠.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시는 분까지도 이런 지역 정서를 조금 간과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판에 도저히 주민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을 정말 보듬고 아픔을 긁어줄 거냐, 이런 배신감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화끈하게 결정하셨던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고 뭐 떨어지신 그 노량진 쪽에 이제 이렇게 폭등해서 20몇 억 차익이 되니까 내가 당선되면 전 자산 기부하겠다, 그 집을 기부하겠다. 네. 지금 기부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당선되면 기분이 당선 어떻게 우리 됐는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단체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 중에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우리 신 교수님인데, 혹시 신 교수님도 뭐 도지사나 의원님이 되시면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화끈하게 뽑아주시면 화끈하게 한번. 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저한테 이게 물어보시죠. 언론이나 뭐 시민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의 선택, 그다음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쏟는데 네. 조용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왜 조용하죠? 미래통합당?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그래서 해주세요. 이제 거기 더 큰가요? 이미 이제 뉴스에 다 부각돼서 올라오지만 그 미래통합당 의원님의 40%가 이제 다주택자고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보다 1.5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면적으로 그렇고 가격으로 보니까 1.2배 정도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마 그런 측면들이 조용할 현실적으로 수밖에 없네요. 반영돼서 거기가. 과거 뭐 보수 여당이었죠. 보수 여당의 재산을, 의원님들의 재산을 제일 높인 사람이 정몽준 의원 개인이었잖아요. 네. 전체 예. 평균을 높였잖아요. 혹시 박덕훈 의원이 혹시 부동산을 확 늘려놓은 거 아닌가요? 미래통합당에? 지금 현재는 뭐 워낙 독보적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근데 또 지역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너무 과하다 하는 이제 어떤 방어적인 논리를 올려놓으신 것에, 일반 시민들이 올려놓은 거에 충북 도의원, 시의원 분들이 댓글을 방어하는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바로 인근에 노모께서 살고 계시고 이 집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좀 그렇다. 뭐 또 이제 서울에는 아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다 등등의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공직 내지 중공직자 분들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지역민들의 어떤 들끓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기름을 불 수 있고 예.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네. 알겠습니다. 저변에 우리 깔려 있는 소중하고 귀한 우리 지역의 민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가슴을 열고 신중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좀 정리해 보시죠. 80년대 가전제품 회사에서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잖아요. 80년대? 순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 이런 기억합니다. 광고 기억나요. 카피가 있었는데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에 카드 단말기로 비치해놓고 책을 CG. 판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아.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다는 그런 해프닝으로 인해서 다시 곤욕을 치르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공인이라고 하면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프게 이 정치적 고려나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번처럼 또 다시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본인의 정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걸 항상 명심했으면 싶습니다. 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카피인데 이게 화과다인데요. 화과다. 그러네. 10년. 교수님. 제가 패러디로 마무리하면 기승전 강남, 기승전 강남, 기승전 부동산 이걸 최고의 공직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결자 해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쪽을 다 팔면서 무주택자가 이제 되실 텐데 예. 만시지탄이다. 이미 버스 다 떠났습니다. 이야. 그러면 강남꼭 갖고 계시라고 좋은 딜이죠. 이미 버스 떠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방송을 떠나서 궁금한 건 이 결자 해지 자꾸 여기저기서 써 있던데 결자 해지가 청주 서울 거 다 파는 게 결자 해지예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거 혹시 그런 아니야. 결자 해지는 그러면 아니에요? 다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네. 결자 해지가 되는 거예요? 대선에 욕심 계신 거 아닌가? 전국 어디에도 연고를 안 두겠다. 그렇죠? 그럼 대선 가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